네,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디톡스 3일째인데 작심 며칠이란 말이 있죠? 예, 3일. 모든 이 본능의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3일의 굴레를 이겨야만 됩니다. 보통 가장 큰 본능 중에 하나가 식욕이라고 그러는데 식욕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날이 3일째입니다. 그래서 3일째까지는 탄수화물을 주로 이제 쓰는 시스템으로 맞춰져 있다가 3일이 지나면은 지방질을 에너지로 쓰는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3일 고비만 넘어가면은 오히려 더 배가 안 고픈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돼서 이 독소가 많이 떨어져 나왔는데 2단계 해독이 아직 안 맞춰졌어요. 몸 밖으로 이 독소를 버리는 간 해독 2단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이 명현 현상이 제일 많은 날입니다. 그리고 디톡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번 1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나 한 번 하고 나면은 대청소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맨날 하면은 저도 죽으니까 맨날은 못하고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할 때 똑같이 합니다. 강의 똑같이 하면서 해요. 그런데 그거 할 때 운동을 남들은 다 하고 저는 안 해도 몸무게는 제가 제일 많이 빠져요, 할 때는. 그래서 이 강의할 때 칼로리가 참 많이 빠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만 잘 견디시면은 몸이 아주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독소와 찌꺼기, 지방질만 빠지고 오히려 골밀도는 증가됩니다. 검사하면서 해보면. 그래서 단식을 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속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몸은 부실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백투에덴 디톡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만큼 더 가볍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디톡스를 온몸으로 지금 한 주간 배우는 겁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과 온몸으로 배우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혹시 컴퓨터 좀 이렇게 타자 치세요, 컴퓨터? 사랑자 칠 수 있습니까? 왼쪽에서 시옷이 몇 번째 자판에 있어요? 머리를 굴려야지 왜 손가락을 자꾸 움직여요? 머리로는 딱 생각이 안 나도 손가락 자판기에 올리면 금방 나오지요? 여기가 기억한 것 같아? 손가락이 기억한 것 같아요? 손가락이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 프로그램을 할 때에 그냥 강의만 하는데 초청받으면 저는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저녁에 딱 한 번만 강의해 주세요 하면은 뭐 편하고 좋기는 한데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아무리 머리로 설득적으로 얘기하고 기억을 머리로 시켜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활 습관에 대한 강조하는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머리로 기억시키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러나 이번 주에는 직접 몸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몇 시에 먹고 몇 시에 자고. 그래서 강의로 머리가 설득될 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이 디톡스를 몸으로 기억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한 주일을 하면은 몸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디톡스 원리를 배우고,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이 몸이 제대로 된 디톡스를 기억을 하면은 이건 굉장한 무기를 하나 얻게 된 거예요. 살다 보면은 독소가 이리저리 또 들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배운 이 디톡스를 종종 사용하면 됩니다. 1대 3의 원리를 쓰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몸속에 평생 묵은 독소를 한 번은 다 청소를 해야 돼요. 제일 쉽게 내가 언제까지 디톡스를 하면 좋을까? 일단은 내장 지방이 정상이 될 때까지 하면 제일 좋습니다. 인바디 체크 하시죠? 여기서 지금 금요일 또 하실 것이고, 또 나중에라도 보건소에 가면 공짜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인바디 체크를 해서 내장 지방이 정상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디톡스를 하면은 주로 독소의 저장 창고는 지방이 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제로가 되면은 일단은 다이어트는 성공했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청소를 한 다음에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해서 독소를 먹을 때가 있겠죠. 1대 3의 법칙. 한 끼를 이거 잘못 먹었다 그러면은 세 끼를 디톡스를 하면은 원래 상태로 깨끗해집니다. 하루를 잘못했다 그러면 며칠 해야 되겠어요? 3일.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같다 하면은 아예 그냥 안 먹으면 돼요. 그래서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한두 달에 뭐 한 하루짜리를 해도 도움이 되고, 또 한 4일짜리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힘들면 제가 권하지 않는데, 이번 한번 대청소만 하면은, 이번에는 여러 명이 같이 했지만 두 번째부터는 혼자도 할 만합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찌뿌둥하다 그러면 쌓이기 전에 한 끼만 해도 좋고, 하루만 해도 좋고, 아니면 한두 달에 한 4일 정도씩 하는 것도 좋고, 쭉 이어서 하면 제일 좋은데, 내장지방이 아직은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내장지방 정상될 때까지 한 3개월 해도 좋지만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번 주처럼 일주일에 4일 하고 주말에 3일 보식 겸 식사를 조금 하고 다시 4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목표 지점까지 거의 대부분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대청소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 카톡을 보니까 어지럽다, 뭐 운동할 힘도 없을 정도로 힘이 없다 그러는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다리에 힘이 없고 아주 노근하고 걷기도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어떤 질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여기 땔감이 얼마나 많은데 에너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1단계 해독으로 여러 독소가 이제 떨어져 나와서 아직 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혈관에 돌아다녀요. 그것 때문에 무겁고 어지럽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기가 싫어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도저히 이거 힘없어서 못 걷겠다, 머리도 아프다, 그런데도 운동을 하고 오면 머리가 맑아져요. 운동하고 오면 몸이 더 가볍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때 힘이 없는 것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운동을 거르면 안 돼요. 그리고 땀을 한 번씩 어떤 경로로든지 충분히 빼주는 사람들은 머리 아픈 것도 없을 텐데, 머리로만 듣고 실천 안 한 사람들은 머리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온몸으로 한번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을 잘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게 보통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온 몸과 혼과 영이 배우고 실천하기만 하면은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에 넉넉한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에 넉넉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우리들의 일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면서, 어떤 것이보다 기승전결이 있으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힘을 내야 될 때 아니겠어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쯤 되면 사단도 포기하고 싶을 지점이 된 거예요. 한 번만 더 버티면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질병 치유를 위한 최첨단 의학의 7가지 뉴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전 시간에 이 7가지 중에서 첫째, 둘째까지는 좀 살펴봤는데 후반부 내용이라도 우리 저녁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저녁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의학 뉴스 7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은 이 세상에 36,000 종류의 질병들이 떠돌아다닌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 딱 한 번 참석하고 요양원 설립하고 원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저녁 강의만 잘 들어도 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최첨단 의학 뉴스를 발표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다? 활성산소이다. 그래서 36,000 종류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이다. 양방의 의과대학 중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최첨단 의학 뉴스입니다. 도대체 활성산소가 어떤 놈이길래 그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다 발생시킨다고 하는 것일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짝이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 지구를 이제 침범하면서, 그리고 사단이 만든 여러 가지 물질들이 공격을 하면서 짝을 잃어버린 물질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방사선이나 자외선으로 한 방 딱 맞으면은 이 세포 핵 주변에 이렇게 플러스 전자, 마이너스 전자가 떠돌아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짝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짝을 잃어버린 물질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불안정적인 상태가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뭔가 채워서 안정적인 상태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짝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프리 레디칼이라고 그러는데, 짝 찾을 때까지는 자유롭게 끝없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자유기라고 번역을 한 책도 있고, 그 짝을 찾을 때까지는 정처 없이 계속 돌아다닌다, 방랑기라고 번역을 한 책도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을 뜯어먹는 프리 레디칼 중에서는 활성산소, 산소가 짝을 잃어버린 물질들이 흔히 접하는 프리 레디칼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짝을 찾을 때까지 계속 활성화되어서 떠돌아다니는 산소다. 그래서 이 프리 레디칼을 그냥 총칭해서 활성산소다라고 부릅니다. 꼭 산소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물질이든지 짝을 잃어버린 물질,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물질들이 수많은 질병들을 유발시킨다는 것인가? 자, 음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공기로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런 활성산소가 예를 들어서 위장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가 비어 있으니까 아마 옆구리가 시려울 거예요. 외로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좀 딱 맞는 짝이 어디 있을까? 이런 청년은 휴일날 집에 못 있어요. 어디 공원이라도 나가야 돼요. 오늘 혹시 나가면 내 짝 나타날지 어떻게 하나? 계속 돌아다녀야 돼. 돈도 못 모아. 길에다 교통비로 다 버려야 돼, 이런 친구는. 그런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위 벽에 세포가 있는데, 한가운데 세포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양전자, 음전자가 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야, 여기 얘가 내 여기 빈대로 오면 딱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인정사정 없이 이제 뜯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뜯어내서 자기 빈 부분에 딱 하니 채웠더니 너무 행복해. 이제 뭐 골방에 갇혀 있어도 상관이 없어. 어디 돌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이제 안정된 산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벽 세포가 짝을 잃어버려서 외로워요. 또 다른 활성산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산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옆에 있는 세포에서 뜯어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세포가 또 다른 활성산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 세포는 옆에서 또 뜯어와요. 이렇게 연쇄적인 파괴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찢어진 데는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염자 붙은 질병 그 이면에는 활성산소가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 틀림이 없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런 연쇄적인 파괴 활동이 어디서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만 다르게 붙을 뿐입니다. 위장에서 이런 일이 진행됐으면 위장질환, 눈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면 무슨 질환? 암질환, 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간질환. 그래서 36,000 종류의 모든 질병, 어떤 질병일지라도 조금 몇 단계 이렇게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면 최종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적군이 많이 나를 애워싸고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싸워볼 만한 겁니다. 기껏해야 결국은 활성산소 딱 하나로 귀결이 되니까, 이런 질병에 안 걸리려면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서 뭐만 들어오지 않도록 멀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활성산소만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멀리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최첨단 의학 뉴스는 우리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활성산소를 멀리하라. 활성산소가 들어오는 보따리가 크게 세 보따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먹는 음식과 함께 활성산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제 자세히 살펴봤어요.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고기 생선을 먹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먹으면 원래는 채식을 소화시키는 소화기관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기는 나오지만 끓음이 많이 나와요. 고기 생선을 먹을 때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 있어요. 또 기름을 튀길 때 고기 못지않게 활성산소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먹는 것과 함께 수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한 번에 1시간 이상을 하면은 운동 효과보다도 그때 발생하는 활성산소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수명이 제일 짧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운동선수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운동에 있어서는 둘 중에 하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안 하든지, 한번 하기로 결심을 하면은 연골 나갈 때까지 합니다. 인대 끊어질 때까지 해요. 그래서 막 한번 테니스 하면 막 8시간씩 하는 거예요. 입 돌아갈 때까지 합니다.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운동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한 사람보다 더 나빠요. 그런데 의외로 많습니다. 아주 화끈한 성격을 가진 한국 사람들은 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세 번째, 활성산소가 들어오는 큰 보따리 중에 하나는 공기입니다. 오염된 공기 속에는 활성산소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요즘 이 대한민국의 초미세먼지는 세계 1등입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들이 어떤 생활 습관 속에서 들어오는지, 어쩌다 한번 고기 먹는 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 뭐 한 번 정도 활성산소 생겨봤자 이게 우리가 뭐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될 때 문제입니다. 습관적으로 고기를 먹을 때, 습관적으로 튀김을 먹을 때, 그래서 이런
이 활성산소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을 고칠 때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아무리 이 세상이 독소로 가득 차 있고 실재앙이 난무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라 할지라도 이런 생활 습관을 고쳐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온 영과 혼과 몸이 그 속에서도 흠없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최첨단 의학 뉴스로 넘어가 봅니다. 아무리 이 활성산소를 멀리 하려고 해도 이 오염된 지구에 사는 한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활성산소는 들어오고 또한 이 속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 활성산소를 청소해 주는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질병의 원인이 활성산소로 밝혀졌으니까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산화제를 먹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치료제는 항산화제이다. 자, 분자생물학자 브루스 아메스 박사님이 발표한 사실을 보면은 우리 몸의 세포들은 하루에 1만 번씩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 비결은 활성산소가 공격할 때마다 항산화제가 방어를 해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의 공격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항산화제를 준비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 전문가들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생물학자들도 연구하고 의학자들도 연구하고 영양학자들도 연구하고 뭐 연구 안 하는 이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입다투어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느냐? The antioxidant miracle. 항산화제는 기적과 같은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앞다투어 발표들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어떻게 항산화제가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자, 자세히 보면은요, 아까 본 것처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루트로 활성산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내 몸에서 뜯어내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기는 안정된 산소가 돼서 행복할진 모르지만은 내 몸은 염증이 생기고 질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항산화제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활성산소가 내 세포를 뜯어먹으려고 할 때에 항산화제가 중간에 딱 가로막고 섭니다. 안 돼 하면서 가로막아요. 네가 외로워서 우리 주인 양반 뜯어먹고 네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지만, 그럼 우리 주인 양반 병들어 죽으니까 내가 눈 뜨고 있는 한은 절대로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데 네가 얼마나 외로움에 사무쳐서 잠 못 이루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네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닌 걸 내가 아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절대로 우리 주인 양반은 뜯어먹을 수가 없고 차라리 내가 대신 뜯겨줘 줄게. 그래서 항산화제의 특성은 활성산소가 내 몸을 뜯어먹기도 전에 먼저 뜯겨져 주는 성질을 가진 것이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활성산소에게 대신 나를 대신해서 찢겨져 주고 피 흘려 주고 대신 이 활성산소의 밥이 되어 주는 것. 그러면은 이 항산화제가 대신 찢겨져 주니까 활성산소는 안정된 산소가 됐어요. 그리고 내 세포는 죽었어야 마땅한데 안 죽고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수많은 활성산소들이 내 몸을 뜯어먹으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할지라도 이런 항산화제가 많이 있는 것들을 잘 공급해 주기만 하면은 안 죽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물리적인 항산화제도 중요하지만 여기 육체가 상처나서 죽어가는 것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활성산소가 사실은 더 무서워요. 영적으로 죄악이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들어오면 내 영혼을 뜯어먹기 시작을 하는데 언제까지 뜯어먹을까요? 죽을 때까지 뜯어먹어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들어오면 차라리 여기 손가락이 염증 생기는 것보다 더 아파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여전히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영적인 항산화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어 마땅한 그런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있을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찢겨져 주시는 그런 영적인 항산화제를 여러분들의 친구로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기꺼이 영적인 항산화제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여기 다행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잘못한 그 잘못 때문에 그 죄악이라고 하는 영적인 활성산소가 내 영혼을 뜯어먹고 있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곤고한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활성산소로부터 내가 살아남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오늘 이 순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피 흘려주시고 찢겨져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항산화제로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치유의 축복이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이렇게 육적인 활성산소, 영적인 활성산소, 그리고 육적인 항산화제와 영적인 항산화제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자주 봐요. 중국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였습니다. 허누가 씨가 참여를 하셨는데 첫날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간경화증으로 복수가 찼습니다. 그리고 눈은 노란해가지고 황달이 왔어요. 한 120명이 먹고 자고 하면은 누가 누군지 잘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배가 이렇게 나오고 막 눈이 노란하고 하니까 제 눈에 첫날부터 잘 띄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프로그램 끝나는 날 보니까 배가 쑥 들어간 거예요. 얼굴이 그냥 혈색이 싹 도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분이 좋아졌구나. 그래서 사진을 좀 하나 찍읍시다 하고 카메라를 갖다 댔더니 옆에 있는 유해옥 씨가 이렇게 얼굴을 갖다 내미는 거예요. 사진이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둘이 좀 서보라고 하고서 찍었어요. 찍고서는 헌우가 씨한테 그래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간경화증이 싹 나섰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참 듣더니 유해옥 씨가 나도 똑같은 질병이 있었는데 나도 똑같이 나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고 다시 좀 들어보자 했더니 이 두 사람은 그 당시 67살 동갑입니다. 병원에서 만났는데 인생살이가 너무 똑같은 거야 둘이. 그래서 의자매로 맺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같은지 얘기 좀 들어보자 그랬더니 헌우가 씨가 먼저 얘기를 하는데 결혼을 하는데 남편 얼굴을 결혼식장에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결혼식장에서 처음 봐서 남편 얼굴을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옆에 서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최악이야. 이건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 도망가는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망갈 기회가 오지를 못해서 첫날 밤 신방까지 하여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또 남편이라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찼대. 밤새 발로 찼대. 밤새.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낮에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좀 낌새가 이상하니까 계속 감시를 해서 못 도망갔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두 번째 날 또 올라오더래. 또 찼대. 3개월을 밤마다 찼답니다. 그러다가 밤에 맨날 잠을 못 자니까 한 3개월 지났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그냥 잠결에 한번 강제로 당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기가 생겨버렸네. 아기가 딱 생기니까 이제 좀 도망가야 되는 마음이 조금 이게 좀 약해지는 거예요. 차마 도망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적미적 도망가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하다 또 딱 한 번 잤대. 그랬더니 아기가 딱 2번 잤는데 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건 포기하고 막내 결혼식 하는 날, 그날 내가 도망가는 날이다. 근데 너무 싫어가지고 막내는 일찍 결혼을 시켰대. 20살 때 20살 때 결혼을 시키고 진짜 그날 집을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중국에서 혼자 나와가지고 여자가 먹고 살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간경화증이 왔고 복수에 황달이 와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옆에 유효옥 씨가 있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아. 이 사람도 뭐 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도 도망갈 기회를 찾지 못하고 딱 2번 잡는데 여기도 둘이 생겼대네. 여기도 막내 결혼시키는 날 딱 나와가지고 혼자 사는데 너무 살기 힘들게 살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간경화증이 생기고 복수가 차고 황달이 왔다고 하니 이쯤 되면 뭐 의자매 안 맺어도 얼마나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위로하면서 병원에서 있는데 헌우가 씨는 이름이 뭐 믿는 사람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같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나갔었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백투에 된 이 건강 캠프를 한다고 하는 팜프렛이 어떻게 이분 손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상하게 여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에덴자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짐을 하루는 주섬주섬 싸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유혜옥 씨가 어디가 그러더래. 그래서 그 백투에 된 세미나 하는 데 가려고 그래. 거기 뭐 하는 데인데? 간경화증 치료해 주는 데라고 해서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유희옥 씨가 여기가 뭐 어디서 하는지 물어볼 것도 없이 너 나하고 다 똑같은 병 가지고 있는데 너 치료드는 데 있으면 나도 같이 가야지 왜 혼자 가느냐. 그럼 어디 가느냐고도 물어보지 않고 따라왔어요. 둘이 왔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뭐 항산화제까지는 다 얘기를 못 합니다. 중간에 쫓겨나야 돼. 벌금 물고.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이제 괄호 넣기로 이제 괄호로 남겨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활성산소에다가 막 육적인 항산화제 얘기하고서는 그 다음에 영적인 항산화제는 이것까지 얘기하면 제가 잡혀가니까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2가지를 다 하고서 기적처럼 치료된 사람 이제 임상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근데 이 영적인 항산화제까지 같이 먹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너무 죄송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몇 분이 와가지고 박사님 그 영적인 항산화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우리가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저를 거꾸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예? 이걸 다 얘기하면 조는 사람이 있어서 잘 못 듣는데, 이 괄호넣기를 했더니 알아듣는 사람 더 잘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 헌우가 씨는 좀 배경이 있어가지고 이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굳은 간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 그 눈물로 이 간이 다 풀어진다.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반절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찢어지시고 어떻게 피 흘려 돌아가 주셨는지, 이 십자가의 사랑이 흠뻑 젖어들면서 눈물 콧물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그 눈물 콧물을 받아서 검사를 해본 의학적인 연구 데이터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콜티솔 호르몬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녹아나온다는 것입니다. 막 답답할 때 실컷 울면은 가슴이 좀 어때요? 후련해지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풀어지면 감세포도 풀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랑을 체험하고 보니까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미웠는데 고맙게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지금 남편 어떻게 지내는가 하고 보니까 집 나간 지 20년인데 아직도 혼자 산다는 거예요, 호라비로. 갑자기 너무 미안한 거야. 집신도 짝이 있는데 자기 안 만났으면 누군가 만나서 젊은 청춘 참 재밌게 보냈을 텐데 어떻게 나를 만나가지고 한평생을 호래비로 지내나?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그냥 얼어붙어서 말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만 보고 있더래. 그래서 내가 백투에 된 힐링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도 참 불쌍한 삶을 산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당신이 혹시 나를 받아준다고 하면은 내가 이 힐링 캠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 내가 돌아오면은 이젠 발로 안 차고 당신 꼭 껴안아주고 자고 싶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눈물이 쭈르르 흘러나오더래. 그러면서 백투에 되니 뭔지는 모르는데 빨리 가서 바치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대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다른 때는 이렇게 등만 돌리면 남편 입에서 육두 문자가 어김없이 나왔고 벽에든지 잿더리든지 막 날라왔대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날라오더래. 그리고 이 뒤통수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데 너무 행복하더래. 처음 경험하는 행복을 느꼈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세상에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이 오줌이 한없이 나오더래. 막 한없이 나오더래. 한없이. 마지막 복수가 오줌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황달로 싹 걷어지면서 혈색이 도는 겁니다. 그걸 그 다음날 유해옥 씨가 봤네. 자기랑 똑같은데 너 어떻게 해서 나섰어? 그거 나한테 가르쳐 줘야지. 그랬더니 헌우가 씨가 너는 안 돼. 아니 왜 안 돼? 너하고 똑같은데. 아니 너는 안 돼. 아니 왜 안 되냐? 아니 너는 부처님 믿는데 안 돼. 아니 부처고 뭐고 하여튼 네가 나서면 나도 나설 수 있어. 하여튼 너 뭐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얘기만 해.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걸 그대로 얘기를 해줬더니 유희옥 씨도 뭐 망설일 게 뭐가 있어. 감경화증이 났는다는데. 그래서 이분도 막 하다가 이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남편 찾아가는 것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분은 집이 멀어요. 가면은 이 프로그램이 다 끝나. 전화로 했대. 내가 돌아가면 당신 꼭 껴안고 자고 싶다. 그랬더니 전화하기 속에서도 사랑이 느껴지더래네. 이분도 그날 저녁에 막 오줌을 싸면서 복수가 싹 빠져버렸대. 그래가지고 두 분이
아주 날씬한 모습으로 다시 쓰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 모든 영적인 활성산소를 싹 대신 짊어져 주시는 그 십자가의 항산화제를 이 가슴 속에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같은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최첨단 의학 뉴스를 발표를 합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산화제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비결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몸의 항산화 수치를 높이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항산화 수치를 높여라. 모든 이 생명체 몸속에는 항산화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서도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하는 SOD라고 하는 천연 항산화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40이 넘어가면서부터 그 생산 능력이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래서 40만 넘으면 80 먹은 어르신이 볼 때는 좀 건방질지 모르지만 옛날 같지가 않아. 벌써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어제 활동하면서 나오는 활성산소가 항산화제로 싹 씻어지면서 멀쩡했는데 40이 넘어가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안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0 이전의 건강은 조상 탓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놔주었으니까 건강하고 통뼈로 놔주었으니까 골다공증 없는 거예요. 그러나 40 이후의 건강은 40 이후의 얼굴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요. 자, 40 이후에는 내가 얼만큼 이 항산화제를 많이 공급해주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고 활성산소가 들어오는 길이 세 루트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막아주는 항산화제도 맞춤식으로 좀 준비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들어오는 활성산소는 음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항산화제로 먹어주면 좋겠고, 운동하면서 발생하는 이 활성산소는 운동하는 방법으로 항산화제를 공급해주면 좋겠고,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활성산소는 공기 속에 있는 항산화제, 이게 격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서 대통령 오는데 여기서 차관이 나가면은 그 회담 결렬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활성산소 그러면 알기는 아는데 피상적으로 알아요. 그냥 활성산소 하나. 항산화제도 알기는 아는데 그냥 항산화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머리로 이해는 했지만 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맞춤식으로 어떤 항산화제가 필요한지 정확한 답을 찾으면 이것 하나로 모든 질병이 치료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음식으로 수많은 활성산소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 그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제는 무엇일까? 항산화제 중에서 제일 으뜸 3인방 에이스 3인방을 소개를 해드리면, 에이스에서 첫 번째 항산화제의 A는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각종 채소 속에 베타캐로틴 형태로 들어있어요. 그 다음 항산화제의 에이스에서 두 번째 C는 비타민 C입니다. 각종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에이스에서 마지막 뭐가 있어요? E는 암기하기 좋게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각종 견과류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늙지 않기 원하면, 늙어서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녹슬게 하면 그게 바로 치매인데,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면 그걸 싹 씻어주는
항산화제를 먹으면 되는데 이 항산화제의 에이스는 뭐예요? 바로 채소와 과일과 견과류를 즐겨 먹는 습관. 어쩌다 한번 먹어서 될 게 아니고 그걸 즐겨 먹는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채소를 이제 먹고 과일을 먹고 견과류를 즐겨 먹으면 고기는 안 먹어도 됩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서 견과류를 안 먹으면 언젠가는 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지방질이 필요합니다. 필수 지방질이 필요해요. 중요한 뇌세포의 20%는 필수 지방산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고기 속에도 필수 지방산, 불포화 지방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습니다. 비율이 적을 뿐이지 들어있어요. 또 들깨 기름 속에도 포화지방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습니다. 불포화지방이 좀 상대적으로 많을 뿐이지 들어있어요. 자, 예전에는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고기 속에도 조금은 불포화지방산, 필수지방산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것도 있고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요 뇌세포의 재료도 공급해주면서 그럭저럭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세미나를 갔더니 고기가 사람 죽이는 거래네. 그날부터 한국 사람이 또 얼마나 화끈해요. 냉장고 그냥 싹 청소를 했어. 그러고 고기를 안 먹습니다. 고기를 안 먹는데 그 다음 날도 강의를 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듣고 그 다음 날은 연속극 보느라고 안 갔어. 그래서 고기 안 먹는 데까지만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제 필수 지방산까지도 부족한 거예요. 그럼 몇 달 지나면은 본능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모든 세포의 막은 또 필수 지방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고기를 지글지글 누가 구면은 영양학 공부 안 했어도 얘는 알아. 여기 필요한 그 지방이 저기에 들어있는 거 내가 아는데 그게 먹고 싶은 거야. 옛날보다 더 먹고 싶어. 결국은 오늘 딱 한 젓가락만 먹자. 딱 들어가면 이제 아무도 못 말려. 에이, 어차피 먹었는데 오늘 딱 저녁까지만 먹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날 뭐라 그래? 어차피 어제 버린 몸인데 뭐 옛날에 못 먹은 것까지 다 찾아 먹어. 결국은 고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주 깡다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였어. 고기를 먹으면 천당 못 간다. 그래가지고 몸은 고기가 땡기는데 죽어도 안 먹어, 깡다구로.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몸이 빼싹 마릅니다. 일반적으로 빼싹 마르고 뇌세포의 막도 부실해져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누가 나한테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쁜 소리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 이거 어디서 분석하는 거예요? 뇌세포에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아우, 자존심이 상하네. 그런데 이 뇌세포의 막이 아주 완전하게 잘 갖춰진 사람은 이것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오늘 저렇게 표현을 할까? 혹시 집에 뭐 어려운 일이 있나? 요것도 돌려. 뭔가 어려운 일이 있나 봐 하면서 오히려 딱 등 한번 쓰다듬어주고 지나가는데 고기를 딱 끄는 사람은 요쪽이 부실해. 기분 나쁜 것까지만 돌아가가지고 떠는 하면서 같이 손가락 올려 붙이는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깐깐하게 변합니다.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가르쳐 주신 음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채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과는 이상하게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한번 틀어졌다 3대까지 갑니다. 채식하는 사람들은 3대까지 가. 용서가 없어요. 왜 이런가? 왜 자꾸 이럴까? 하고서 제가 이 연세대에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완전 채식자와 부분 채식자를 이렇게 비교하는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미국으로 가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뚱뚱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4대째 채식이래. 에이, 거짓말을. 여기서는 안 먹고 집에 가서는 틀림없이 먹겠지. 어떻게 채식하면 저렇게 살이 있죠? 근데 진짜 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완전 채식주의자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 볼 때하고 달라요. 아주 마음이 후한 거야. 뭐가 다르지? 왜 이렇게 다른 거야? 하고 보니까 미국의 채식주의자들은 견과류를 많이 먹어요. 견과류를 많이 먹어. 근데 한국 채식주의자들의 특징은 어떠냐? 견과류를 안 먹어. 고기만 안 먹었지 견과류 먹는데 별로 생각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견과류를 얼마나 안 먹는 민족인 줄 아세요? 1년에 대보름날 딱 한 번 견과류를 먹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은. 예? 얼마나 견과류가 결핍되어 있는지 대보름날 딱 견과류 한 번 먹었더니 부스럼이 다 없어졌대네. 예? 이게 얼마나 결핍되어 있으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기 안 먹는 것이 채식이 아니다. 고기를 안 먹었으면 고기를 통해서 섭취하던 지방질을 견과류로 먹어줘야 된다. 고기를 안 먹었으면 고기를 통해서 먹어주던 단백질은 콩으로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냥 안 먹기만 하면 하늘나라 간다. 이건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거 하늘나라 못 간다 해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해로운 것이고 그거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으니까 이거 먹으라고 가르쳐 준 것이지. 그래서 그거 먹으면 거기에 지방질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불포와 포화지방이 있어서 피가 막 끈적끈적 해가지고 심장병에 뇌졸중에 40도 못 넘기고 죽게 생겼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것을 먹지 않는 대신에 더 건강한 이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지방지까지 먹어야 이게 온전한 복음이고, 이야, 내가 이 복음 알기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마음도 후하고 그렇게 깐깐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에덴의 품성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건강 법칙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다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개혁이라고 믿습니다. 내용은 똑같아. 안 먹는 거 내용은 똑같은데 동기가 틀려요.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야, 이런 복음이었구나 이게. 그리고 이걸 기쁘게, 정말 기쁘게, 남 보는 데서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도 안 먹을 정도로 기쁘게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게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개혁을 하면서 내 온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디톡스된 그날, 정결해진 그릇 속에 예비해 주신 거룩한 영, 늦은 빛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들이 퍼즐처럼 하나로 딱 맞춰지면서, 이게 그 영원한 복음이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항산화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햇볕 속에 자외선이 날아옵니다. 그럼 여기에 삼중항산소라고 하는 안정된 산소가 떠돌아다녀요. 자외선으로 한 방 딱 맞으면 이 삼중항산소가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디선가 하나 뜯어가지고 안정된 산소가 되려고 그래요. 그 자외선과 함께 날아오는 활성산소가 여기 피부에서 뜯어 먹어가지고 안정된 산소가 되면 피부는 주름이 생기고 주근깨가 생기고 검은 버섯이 생겨요. 여기 눈에 있는 수정체를 뜯어 먹으면 하얗게 녹슬어 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백내장이 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나 동물은 그런 햇볕과 함께 자외선이 만들어내는 활성산소가 딱 뜯어 먹으려고 하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늘로 도망가서 숨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과나 배와 같은 이런 식물들은
자외선이 햇볕과 함께 막 쫙 하고 내려오면서 활성산소가 피부를 뜯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도망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발을 안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식물은.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 곰보가 돼가지고 썩는다, 그럼 하나님한테 원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을 듣기가 싫었는지 이 식물에게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하나를 더 줬어요. 너는 자외선이 공격을 해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너에게는 한 가지 능력을 더 줄게. 그 자외선이 만들어내는 활성산소가 뜯어먹으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내는 항산화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하나 더 줄게. 그래서 사과는 자외선이 세면 셀수록 이게 썩는 게 아니고 더 빨가족족하게 더 예뻐져요. 안 죽어, 더 살아나. 그 얘기는 그 속에 뭐가 만들어졌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항산화제가 만들어졌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과일과 채소 속에 항산화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많이 들어있겠어요? 과일 껍질 아니면 속? 껍질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먹어야 돼요. 수박도 어디에 항산화제가 많이 있어요? 껍질을 먹어야 돼요. 아니, 웃을 게 아닙니다. 저희 설악산 힐링센터에서는 수박은 빨간 것만 먹어요. 꺼내가지고 껍질은 남잖아요. 그런데 그 껍질을 가지고 그 다음 요리사가 그걸 또 다 진짜 껍질 살짝만 벗기고 잘라서 별걸 다 합니다. 생채도 만들고 화채에다 넣기도 하고 샐러드에다 넣기도 하고, 이게 아삭아삭 씹는 맛도 있고 기가 막혀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아삭아삭하면서 맛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과도 껍질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에다가 밀가루를 넣어서 싹 씻고 흐르는 물에 한번 씻으면 99.9%의 농약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껍질을 먹어야 되고, 녹즙을 짤 때도 당근 껍질을 벗기면 안 돼요. 껍질을 꼭 같이 짜야만 됩니다. 그래서 칼로 깎아내지 말고 녹즙 전용 철수세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철수세미로 좀 지저분한 부분은 조금 닦아내면 돼.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을 까면 안 돼요. 감자 껍질을 까고 먹으면 이건 굉장히 해로운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당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딱 먹었는데 1시간 내로 얼마나 당이 올라가느냐, 당뇨 환자들에게는 당이 얼마나 많은 음식이냐 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한꺼번에 올라가면 당뇨에게는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 이 감자는 당지수가 아이스크림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껍질째 먹어야 돼요. 감자 딱 삶은 거 쪼개보세요. 이건 완전히 당분 가루입니다. 그래서 이 감자 껍질 속에 있는 요 섬유질이 같이 들어가야 그나마 혈당을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이 감자 속에는 비타민 C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비타민 C가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일 속에 있는 비타민 C는 비타민 C가 열에 약하고 물에 다 녹아 빠져나가 버려요. 수용성이라. 그런데 유일하게 감자 속에 있는 이 비타민 C는 열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 껍질째 오븐기에다 구우면 비타민 C가 98% 이상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븐기에 구우면 껍질도 맛있죠. 먹을만 하죠. 그리고 껍질째 쪄도 80% 이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껍질째 꼭 먹어버릇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일, 채소, 견과류 속에 이런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주스를 내서 먹으면 제일 좋아요. 견과류까지도 주스를 내서 먹으면 항산화제가 넉넉하게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다니엘 최라고 하는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44살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벌써 20년 동안 앓고 있어요. 벌써 합병증이 밀려옵니다. 주사에다가 혈당약을 먹는데도 공복 혈당이 500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백투에 디톡스 힐링 캠프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2주 뒤에 이 프로그램이 참석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가게에서 항산화 수치 좀 한번 재보고 가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항산화 수치를 재봤더니 이게 만에서 10만까지 나오는 건데 2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숫자가 이제 항산화 수치는 낮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네 저기서 파는 항산화 주스를 딱 내놓으면서 요것을 한 달만 먹으면 항산화 수치가 한 달 안에 많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개런티한다. 요거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달 뒤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다시 재주세요. 그때 만약에 내가 이거 안 먹고 다른 걸 먹을 텐데 10,000 이상 안 올라가면 내가 이거 사 먹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 디톡스 캠프에 온 거예요. 와서 이걸 배우고 오전에 오신 분들은 배웠죠. 항산화 주스가 어떤 놀라운 효능이 있는지. 그걸 배우고 나서 항산화 주스를 한 달 동안 마셨어요. 마시고 한 달 뒤에 가서 쟀더니 얼마만 나와도 이제 괜찮은 거예요. 요 항산화 주스는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녹즙이 그냥 짜서 먹으면 뭐 재료비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얼마만 올라가도 이제 괜찮은 거예요. 3만만 나와도 괜찮은데 9만이 나오는 거야. 이분이 자기는 이 기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측정을 했는데 9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본 적도 없고 한 달 만에 2만에서 9만으로 올라간 것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도대체 뭐 먹었느냐고 나도 좀 배우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녹즙을 짜가지고 하루에 한 3잔씩 마시는 것, 이것보다도 항산화력을 높일 수 있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저렴하게 최고의 치료제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이제 운동을 하면서 항산화 수치를 좀 높여줘야 되는데 적절한 운동을 하면 항산화제가 잘 만들어지고 과도한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만들어진 항산화제까지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을 한 번에 1시간 이상을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 1시간 하고 쉬었다가 다시 1시간 하는 건 몇 번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염된 공기와 함께 활성산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 항산화제가 얼마나 강력한 치료제일까? 자, 여기 짝을 잃어버린 산소가 하나 세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뭐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전자가 모질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서 마이너스 전자를 뜯어 먹어버리면 암세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산화제라고 해서 다 항산화제가 아니에요. 지금 막 뜯어 먹으려고 하는데 음식으로 들어오는 항산화제를 먹으면 씹어야지, 소화시켜야지, 흡수해야지, 간으로 가서 걸러줘야지, 심장으로 보내줘야지, 펌프질 해줘야지. 10만 킬로미터 여행하다가 여기까지 가려면 벌써 뜯어먹고 끝났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전자를 띤, 전기를 띤 음니온 공기를 코로 마시면 뚝딱 몇 초 만에 음니온 공기는 이 자리에 딱 갖다 달라 붙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산소는 안정된 산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니온 공기, 오염된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 활성산소는 음니온 공기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최고로 강력한 항산화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이온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독일 사람 필립 레나르트 박사는 그 음이온이 폭포 주변에 가장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맹렬하게 떨어지던 물방울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고 조금 무거운 양이온은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는 반면 음이온은
주변 일대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낸다. 음이온은 이 작은 물보라에서 탄생하여 따사로운 봄날 오전 산들바람이 부을 때 자신의 전성시대를 구가한다. 물이 산산조각이 날 때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로 나누어지고 플러스 입자는 바로 가라앉고 마이너스 입자가 물보라가 되어 펄펄 날아다닙니다. 이게 음리온이고, 이렇게 음리온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필립 레나드 박사가 발견을 했다고 해서 레나드 효과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항산화제 음리온 공기는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폭포 근처, 또 물이 쪼개지는 파도 치는 곳, 또 분수대 옆,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계곡, 하여튼 물이 좀 움직이는 곳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음리온 공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설악산 힐링센터 바로 뒷마당에 가면은 피골 계곡이 있는데, 가을에 단풍이 들면은 피처럼 붉게 물든다. 그래서 피골 계곡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진 게 아니고 그렇게 이름이 불려져요. 45년 동안 입산 금지였는데 우리가 들어가기 1년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싹 풀어줘 가지고 설악산은 다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거기만 공짜예요. 그냥 우리 뒷마당. 근데 이거 아직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만 돌아다니는 전용 계곡이 돼 있어요. 보통 1세제곱미터당 10,000개 정도만 음리온 공기가 나와도 기가 막히다고 그러는데 5만 개, 6만 개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 음리온 계곡입니다. 거기만 가면 그냥 머리 아픈 것도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어떤 식이요법보다도 더 강력한 치료제는 이런 자연에서 나오는 치료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음리온은 물방울이 그대로 존재해서는 안 돼요. 물방울이 산산조각이 날 때 음리온 공기가 발생을 합니다. 영적으로 이 항산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앉아 계셔서는 안 돼요.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그냥 생명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산산조각 놔주실 때에 그때 영적인 음리온 공기와 같은 항산화제가 되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찔림을 받았고 찢어졌고 피가 흘려질 정도까지 그렇게 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영적인 항산화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 얼핏 얘기를 했지만 활성산소도 그냥 대충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항산화제가. 왜냐하면 활성산소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고 아무데나 공격하는 게 아니고 공격하는 전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막아서 치료를 해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춤식으로 항산화제도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정리해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만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서는 이게 어떤 항산화제가 어떤 활성산소를 막아줘야 되는지 이게 딱 맞춤식으로 준비가 돼야 이 질병들을 치료할 텐데, 제가 이 양방에서 영양역학,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질병역자,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지, 그 중에서도 채식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항산화제를 관심 있게 연구를 했는데, 또 한방에서도 한방 식이요법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항산화제 쪽으로 박사를 논문을 썼어요. 천연치료 쪽도 그쪽이고, 야, 이 중요한 게 왜 정리가 안 돼 있을까?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맞춤식 항산화제를 한 페이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까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이 산소를 한 방 땅 치면은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떠다니겠죠? 얘는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기 껍데기를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 떠다니니까. 그래서 일중항산소는 공격하는 부위가 껍데기입니다. 피부 아니면 여기 조금 들어가도 껍데기 있죠? 점막, 조금 더 들어가서 기관지 점막, 조금 더 들어가서
허파 점막까지, 또 삼키면 위장 점막까지. 그래서 일중항산소는 점막 세포를 공격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얘를 막아주는 항산화제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까? 아까 공부했지요. 햇볕이 만든 그 활성산소가 딱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얘들은 다 막아나는 항산화제를 생산하더라. 근데 얘가 다 어디에 많이 모여 있다? 껍질 속에 많이 모여 있다. 껍질을 공격할 때 막아주는 항산화제, 껍질 속에 다 남아 있는데 바로 베타캐로틴, 이런 이 비타민이 채소 속에 많이 들어 있고, 얘가 이 껍질 부분을 공격하는 일중항산소의 공격을 막아준다. 그래서 베타캐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 녹즙을 많이 먹으면 여기 껍데기가 방어되면서 검은 버섯이 없어져요. 피부가 깨끗해지고 예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일중항산소가 껍질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조금 몸 깊숙이 들어가서 내 세포 속을 또 공격을 하려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개 내지 100조 개가 들어있는데 세포와 세포 중간이 또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여기는 다 간, 사이간자를 써서 간질액이라고 하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일중항산소가 껍데기를 뚫고 들어가서 이제 세포 속에 어떤 세포를 공격할까 하고 요 간질액을 헤엄치고 다닐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라도 잡아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항산화제가 잡아먹어야 될까? 얘가 막 물속으로 헤엄치고 다니니까 수영을 잘하는 항산화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에 잘 녹아 들어가는 수용성 비타민이 제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세포 중간 간질액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내줄 수 있는 것은 비타민 C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물속에 자유자재로 녹아 들어가서 아무리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녀도 싹 잡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요? 각종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중항산소가 세포 중간에서 어디 공격할까 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아, 얘를 한번 공격을 해보자 하고 딱 공격을 했는데 세포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포막을 딱 공격하고 있는 중간에라도 또 잡아내는 항산화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세포막은 인지질이라고 하는 지방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용성 비타민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지방 속으로는 뭐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기름 속에도 잘 녹아 들어가는 항산화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바로 비타민 E, 각종 견과류 속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얘를 먹어줘야 돼요. 대보름날 한 번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끼마다 조금씩 먹어줘야 돼요. 많이 먹어서 좋은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이런 일중항산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 에너지로 태워지기 위해서는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그런데 그 들이마신 산소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 중에서 1% 내지 3%는 얘가 활성산소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전자가 하나 없는 이 산소, 바로 슈퍼옥사이드 레디칼, 초과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포 속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세포 속을 뜯어먹으면서 안정된 산소가 되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건 심각한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누가 막아줘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포가 60조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슈퍼옥사이드 레디칼은 60쪽의 세포 속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거 뭐 먹어가지고 이걸 다 막아주게 해서 그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네 세포 속에서마다 요거 풀어주는 항산화제는 내가 만들도록 허락해 줄게. 그래서 세포에서 슈퍼 옥사이드 레디칼을 풀어주는 디슈뮤타제, 약자로 SOD라고 하는 천연 항산화제는 세포마다 다 나오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초과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싹 그때마다 풀어주니까 지금 70년 살았는데도 아직도 암세포 생기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 일망타진하는 줄 알았더니 이 초과산화 이온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SOD 항산화제의 이 방어벽을 뚫고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자기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니까 공범을 하나 꼬셔가지고 숨는 거예요. 공범을 누구를 꼬셔오는가 하면 수소라고 하는 친구를 가서 만나가지고 숨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에다가 수소 하나 공범이 딱 달라붙었더니 H2O2가 된 겁니다.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되면서라도 살아남아. 얘가 과산화수소 잘 아시죠? 소독약. 그래서 얘는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바르면 금방 안정적인 물질 H2O가 되고 산소 하나만 남는데, 산소는 혼자는 외로운 활성산소니까 옆에 거 뜯어 먹으면서 또 내 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카탈라제나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와 같은 효소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게 하면서 이것을 싹 또 씻어주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얘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데 이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분신 자살을 하면서 살아남는 거야. H2O2가 몸을 반절로 딱 쪼개버리면 뭐가 돼요? OH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OH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활성산소가 탄생을 합니다. 이 하이드락실 레디칼이라고 하는 얘는 얼마나 빠르게 공격을 하는지 1초에 100만 번을 벌써 공격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이 학계에서 다른 건 그냥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얘가 막아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OH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제를 찾지를 못했어요. 이게 암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인데 도대체 얘를 막아주는 항산화제는 누구여야 될까? 계속 찾다가 드디어 2010년도에 일본의 학자에 의해서 이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이 OH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항산화제는 활성수소다. OH에다가 수소 하나가 달라붙으면 뭐가 될까요? H2O, 안정적인 이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이 OH 활성산소를 불어넣어 가지고 강제로 뇌졸중이 일어나게 했는데 2%의 수소를 딱 불어넣어줬더니 7마리의 반신불수됐던 쥐가 그 중에 4마리가 그냥 금방 일어나 걸을 정도로 와, OH를 잡아먹는 항산화제는 수소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소수가 이렇게 뜬 거예요. 알칼리수가 그렇게 갑자기 뜬 겁니다. 이 논문이 2010년도에 발표되면서. 그래서 저희 설악산 힐링센터에서는 이런 수소 원적위선 찜질방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수소가 나오고 사방에서 원적위선이 나와서 평생 찜질방을 가도 땀이 안 나오던 사람도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12명 들어가는 것을 만들었더니만 너무 좋아해서 또 하나를 또 저는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나오려고 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동시에 30명 들어가는 이 수소 원적위선 찜질방을 만들었는데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머리 아픈 사람 없고 토하는 사람이 없어요. 독소가 금방금방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5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거
하다 말면 안 되니까 제가 조금만 시간을 더 써서 빨리 달려서 7번째까지 그냥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 섭취만으로는 항산화제가 결핍된다. 아하, 항산화제는 과일, 채소, 견과류만 많이 먹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과학기술청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요, 1952년도에 시금치 100g 한 단 속에 150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었는데 그 뒤로 40년이 지난 93년도에는 8mg으로 줄어듭니다. 비타민 C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철분은 13에서 0.7로 줄어들어요. 시금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과일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50년 전의 과일 채소보다도 오늘날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과일 채소는 평균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이 또 효소가 평균 2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 한 단 먹으면 됐는데 지금은 몇 단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단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학 저널 중에서 제일 유명한 JAMA에서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비타민은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미 의학협회는 미국의 모든 성인들에게 비타민 복용을 적극 권장한다. 즉 입으로 먹는 음식만 가지고는 아무리 채식을 많이 해도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밥으로 먹는 거 말고 비타민을 보충제로 먹어야만 제명대로 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이제 6번째 뉴스를 살펴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합성 항산화제는 해로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비타민을 만들어 가지고 막 팔아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효과 있나? 지금 우리 사 먹고 있는 비타민이 진짜 효과가 있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전 국민의 50%가 지금 비타민을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한 번이라도 먹어보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50% 넘을 거예요. 50% 넘을 거예요. 왜? 조금 제명대로 조금 더 오래 살아보려고 지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비타민은 대부분은 공장에서 만든 합성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더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당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적게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폐암 발생률이 200%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아까 공부한 그 베타캐로틴이 이 당근 속에는 많이 들어있고 폐 점막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폐암이 확실히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베타캐로틴 때문이구만. 뭐 당근 하나 다 먹을 필요 없잖아. 베타캐로틴만 먹으면 되지. 이렇게 머리가 또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타캐로틴만 당근에서 뽑아내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원가가 안 맞아요. 그래서 베타캐로틴의 화학구조식이 어떻게 돼 있더라? 석유 가지고 이렇게 짜맞추면 똑같은 베타캐로틴이 나오겠네. 그래서 합성 베타캐로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컷 팔아먹다가 핀란드 공중위생연구소에서 29,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지금 사 먹고 있는 합성 베타캐로틴을 먹으면 진짜 폐암이 예방이 되나 하고 조사를 했더니 이걸 열심히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들보다도 폐암 발생률이 18%가 더 증가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그래서 이제 다른 건 좀 넘어가고요. 그 유명한 의학계에선 최고로 권위 있는 JAMA에서 진짜 비타민 먹으면 이게 조금 오래 사는 거야, 어쩐 거야, 요거 우리가 교통정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적으로 비타민에 대해서 최고로 권위 있는 박사님 47사람을 뽑습니다. 한 사람 연구 결과 가지고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스트 47을 뽑아서 그 사람들 거에 평균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연구 대상이 18만 938명이나 돼요. 자,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비타민 A를 열심히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들보다도 조기 사망 위험도가 16%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더 빨리 죽는 거예요. 안 먹은 사람보다도. 비타민 베타캐로틴을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7%가 더 빨리 죽어. 비타민 E를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들보다도 4%가 더 빨리 죽는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학계에 발표되면서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비타민을 먹으면 더 빨리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비타민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과일로 먹어라, 음식으로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뭘 모르느냐? 그 음식으로 먹으려면 20배를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국에서 좀 똑똑한 학자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5-a-day 운동을 펼칩니다. 하루 3번 먹는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하루에 과일과 채소를 5번 먹자. 이걸 운동을 좀 벌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똑똑하긴 한데 뭘 모르느냐? 5번을 먹으면 3번은 밥 먹을 때 먹고 2번은 언제 먹어야 돼? 간식의 해로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그러면 왜 당근 속에 있는 천연 베타캐로틴을 먹으면 효과가 있는데 공장에서 만든 합성 베타캐로틴을 먹으면 효과가 없을까? 자, 당근 속에 있는 베타캐로틴과 그리고 이 공장에서 만든 합성 베타캐로틴이 화학 구조식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려요? 아니, 틀리면 그 의사들이 그거를 똑같은 베타캐로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같습니다.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같아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길래 당근 속에 있는 천연 베타캐로틴은 세포가 딱 받아먹으면서 치료가 되고 공장에서 만든 베타캐로틴은 안 받아먹고 오히려 빨리 죽게 할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예쁜 편지지에다가 우리 이한종 선생님 제가 너무 존경합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드리면 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대요. 근데 똑같은 편지지에다가 똑같이 존경한다고 썼는데 자,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이걸 그냥 꾸깃꾸깃 해갖고 줬어. 그럼 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싹 없어졌대요. 왜? 똑같은데 왜? 화학 구조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입체 구조식이 틀려요. 입체 구조식이 틀리면 기분 나쁘다고 안 받아먹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제임스 콜만 박사님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됐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콜만 박사님이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은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는 같을지 모르지만 입체 구조식이 틀려서 하나님이 만든 그 예쁜 베타캐로틴은 천연 베타캐로틴은 딱 허파의 점막세포가 받아 먹어가지고 폐암을 예방시키는데 요걸 공장에서 막 그냥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억지로 개수만 맞춘 요 합성 베타캐로틴은 입체 구조식이 틀려서 세포가 기분 나쁘다고 안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계속 피 속에 굴러다니면서 이물질 취급을 받고 얘 때문에도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먹던 비타민은 다 버리셔야 돼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효과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지금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부족해서 만병이 생긴다 그러고 그래 그걸 좀 먹으려고 과일, 채소, 견과류를 많이 먹으려고 했더니 20단을 먹을 수는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비타민 사 먹었더니 더 빨리 죽는다고 그러고 어떡하라는 것이냐? 마지막 7번째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아무리 논문을 뒤져봐도 7번째 최첨단 의학 뉴스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없을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7번째 최첨단 의학 뉴스는 양일권이가 발표하기로 했어요. 아직 논문으로 내지는 않았는데 그냥 많이 다니면서 지금 발표를 하는데 자, 마지막 7번째 최첨단 의학 뉴스를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천연 항산화제를 즙으로 보충하라. 자, 따라서 하세요. 시작. 천연 항산화제를 즙으로 보충하라.
20단을 자꾸 먹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왜 못 먹느냐 이거예요. 못 먹는 이유는 배가 불러서 못 먹는데, 배부른 이유는 입으로 들어갔다 그냥 항문으로 나가는 섬유질 때문에 못 먹는 거 아니겠어요? 과일, 채소 속에 대부분은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녹즙기에다 딱 넣어가지고 섬유질은 빼버리고 나머지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입체 구조식도 같습니다. 천연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대인들은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부족해서, 즉 이 불소식의 영양소가 부족해서 질병이 생긴 것이고, 3대 영양소는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천연으로 아주 싸게, 시장에서 재료만 사다가 딱 짜면 그것처럼 싼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마시면 그게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겼겠지만 놀랍게도 질병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체의 생리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식물성 성분이 약 1만 가지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분은 그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 많은 성분들이 영양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이다. 독일 예나 대학의 게르하르트 야라이스 박사님의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몸에 이 모든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영양 성분들이 필요로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결핍된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껄핏하면 멍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뭐 세게 부딪히지 않았는데 멍이 들었어. 그 사람들 왜 멍이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설악산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K가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름도 붙어 있지 않는 어떤 영양소가 결핍돼서 지금 불치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일과 채소를 주스를 짜서 먹으면 거기에 1만 가지가 있다. 이름 붙어 있는 건 그 중에 1000가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밝혀내가지고 이름 과학자들이 붙일 때까지 기다리면 나는 병들어 죽은 다음이니까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짜서 먹어라. 무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답일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짜먹는 게 최고 좋은가, 요거 공부 안 하면 또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이 항산화 효소 중에서도 이번에 마시니까 맛있습니까? 이걸 그냥 아주 맛없게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그냥 풋내가 난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막 푸른색도 보기 싫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맛없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이게 또 맛있게 한다고 막 채소에다가 과일을 막 사과를 섞어 넣어가지고 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 안 넣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항산화제는 최고로 많은 것, 제가 모든 논문 다 뒤적여서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서 이 항산화 주스로 가장 좋은 3인방을 챔피언 베스트 3를 선정을 했는데 이거는 가격도 싸고 항산화제는 최고로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미스 코리아 뽑는 것보다 더 아주 엄밀한 기준을 세워놓고 3개를 뽑았는데 내일 요 레시피를 요런 거 안 가르쳐주고 저만 딱 만들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녹즙 장사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경제하게 했는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걸 돈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 인류를 구원하는 운동으로 이게 승화돼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내일 저녁에 다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녹즙기 하나 놓고 다 짜서 나만 먹지 말고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손자까지 다 짜서 다 붙여주셔요. 집안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누가 아파서 막 이 병 저 병 약 다 먹어도 안 낫는다, 그런 거 좀 하나 선물로 갖다 주세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는 못 가고 벌써 5년째 1년에 한 번씩만 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오는 교회가 있는데 갔다 오면은 그때는 소식을 못 듣고 못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떠나오니까 막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1년 기다려라. 내년 10월 달에 온댄다. 근데 너무 안쓰러우니까 자기 먹던 거 짜가지고 주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가기 전에 다 나서갖고 걸어다니고 있어요. 제가 가니까 간증을 해. 네?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녹즙은요, 사랑이 아니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뚝딱 하면 나오는 것보다, 그럼 고마워할지도 모르니까 이게 조금 힘든 게 오히려 값어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의 선물을 주는 운동을 펼치시면은 이걸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7가지 최첨단 의학 뉴스를 잘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먼저 질병 없는 사람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남은무리 운동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톡스 3일째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밤사이에 우리 몸과 마음 속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전진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이 치료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